시장이 생각보다 강한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성장주도 좀 보자고 하셨는데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네. 이제 대응해야 됩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 지난주가 다소 좀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지난주요? 네. 그러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 굉장히 어느 쪽으로든 좀 나올 만한 응집의 과정이 보였던 자리였는데 결국은 이제 상방으로 간 모습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원화가 강세 반전되면서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대량 매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화 약세 간의 악순환 고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시장에서 수급 변환이 외국인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고, 매도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5월 25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매물이라든지 원화 약세 압력에 대한 정점 통과가 좀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바뀌죠. 매수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사내 연기금도 그렇고.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뭐 왜곡 현상이 좀 다소 완화되면서 네. 시장이 좀 수급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기준 중요한 마디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 3,18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지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들이 코스피에서 굉장히 몰려있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종가 기준 3,180포인트를 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고, 더군다나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팩트였는데,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3,180포인트를 장중 종가 기준으로 일단 돌파를 한 점, 이 부분들이 상방에 대한 레벨업을 한 번 더 시켜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3,180, 그 다음으로는 3,150, 그 다음에 3,10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 밴드 하단은 뭐 3,100 정도까지만 일단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일단 하단, 극단적인 하단은 3,100포인트를 놓고 상방을 좀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나온 리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여러 가지 뭐 수출 지표라든지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을 봤을 때 한국 코스피 타겟팅을 3,700까지 열어놓는 리포트가 어제 나왔죠. 국내 같은 경우는 3,650 또는 뭐 3,500 정도를 열어놓은 리포트가 많은데, 골드만삭스는 3,700까지 좀 더 강하게 봤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올해 내년 실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좀 더 열린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또 3,200포인트가 안착이 되면서 결국 이제 시장이 이만큼 올라올 때 뭐 반도체나 자동차가 이끄는 건 아닙니다. 시총 상위인 반도체나 자동차가 전혀 없이 3,200포인트가 왔다는 점에서 다시 이제 하반기로는 경기 소비재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결국 경기 소비재는 반도체나 IT 그럼 지수는 더 자동차이거든요. 위로 갈 수 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뭐 한두 주 전부터 제가 이제 IT, 반도체, 자동차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쪽 섹터가 움직인다면 결국은 시장에 대한 코스피 레벨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 부분인데,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변수는 시기적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테이퍼링이 관련된 예전에 있었을 때 과연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됐을 때 어땠느냐를 좀 역사적으로 좀 돌아본다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한 5% 정도 시장의 약간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5%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 뒤로 한 15에서 20%나 주가들이 더 올랐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네. 그래서 느낌은 안 그런데 느낌은 굉장히 주가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5% 정도 네. 조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15에서 20%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늘 증시 경우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사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은 호재다라고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약간의 테이퍼링에 관련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특히나 경기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 관련해서 너무 시간적으로 비관하거나 뭐 장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올해 내년 실적에 대한 순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좀 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 네. 그럼 뭘로 이제 가야 돼요? 아니 뭐 경기주 플러스 일부 성장주? 그러니까 시크릿카 업종에 대한 부분은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철강이나 화학이 최근에 좀 주춤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2분기까지는 숫자가 좋다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3분기 이후가 문제죠.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보면 여전히 자신감 있게 하반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피크아웃 논란과 그다음에 일부 화학 업종에 대해서 뭐 엔비라텍스나 이런 부분들도 증설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철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일부 감산에 대한 이슈가 중국 정부가 다소 좀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상품 선물 가격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국 정부에서 좀 누르기 시작하면서 상품 선물이 급하게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품 관련된 부분들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유가도 최근에 거의 70달러 가까이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제 시크릿컬 업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풀면서 이제 경기 소비주 중심으로 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소비주들이 컨슈머 업종들이 나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제 컨슈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분기 단위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중간에 끼어 있는 편의점들도 좋다 말씀드렸는데,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최근 거의 4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좋은데요. 이제 막연하게 이제 경기 소비주들이 이제 컨슈머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소비를 어디에서 많이 할 것이냐 보면, 아마도 과거에 이제 9.11 테러 사태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관련된 금융 위기를 겪었을 때도 돌아보면, 그러한 위기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비를 가장 많이 했던 섹터는 사실은 어딜까요? 위기를 지나고. 네네. 9.11 테러와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를 네. 겪고 난 다음에, 겪고 나서. 예, 가장 소비가 폭발됐고, 한 그 뒤에 한 1년 정도 가장 소비를 이끌어갔던 섹터. 감이 오네. 예를 들면 여행, 항공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아닐 것 같고, 결국은 뭐 자동차를 사거나 내구재 쪽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네, 거죠? 역시나 뭐 박사님이 추론. 워낙 잘 네. 알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그 9.11 테러 사태 이후로도 가장 1년 동안 아웃퍼폼하고 시장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게 자동차이거든요. 이 자동차를 제일 많이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글로벌에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보면 최근에 CPI나 미국 지표를 봤을 때 이 가장 그 CPI 지표에 영향을 주고 이제 이 뭐랄까 인플레이션 지표에 영향을 준 게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차가 워낙 안 나오니까 쇼티지 때문에 이제 물량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고차를 막 사기 시작하면서 거의 10% 이상 올랐던 게 중고차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차 가격이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6월 달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5월이 마지막이다. 5월이 마지막이다. 그 6월부터 괜찮아질 거라 말씀드렸던 게 역시나 이제 그렇게 괜찮게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램프업을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는 상황이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아마 쇼티지 때문에 힘들게 갔던 팩토리들을 이제 리스타팅, 새롭게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이슈는 이제 완화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소비재 쪽은 IT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쪽이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까지 이제 지금 같이 봐야 되는 여건이 왔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뭐 어느 분께서 지금 뭐 채팅방에서 올려줬던 말씀이 있는데, 노무라가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이슈를 굉장히 좀 네. 긍정적으로 강하게 그러네요. 이야기를 했죠. 리포트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2분기 실적이 10조 이상 나올 거라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는 아마도 영업이익 단위 삼성전자가 10조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무라에서 15조 원대 중반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일부 지금 국내 증권사 쪽은 3분기 영업이익을 16조 7천억까지 추정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분기 단위로 봤을 때, 네. 뭐 1분기가 9조 원대였는데 2분기가 10조 원대 초중반, 뭐, 그 다음에 3분기가 15조, 16조 이렇게 나온다면,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는 분기 실적 단위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반등 강도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좀 탄력도가 좀 더 강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이야기하는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IT 섹터는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기 탑픽을 말씀 계속 드렸고, 삼성전기, 뭐 LG전자 계속 보셔야 된다. 그리고 LG 이노텍까지는 IT 대형주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은 비중 확대 내지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크릿컬 이랍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처음 투자하시는 뭐예요? 뭐라고? 시크하다고? 시크릿컬 주식이란 거는 우리가 사이클, 그러니까 경고로 사이클리컬이죠. 시클리컬. 경기 관련주를 시크릿컬이라고 하죠. 경기 관련주.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 하면 그동안 올랐던 조선, 해운, 철강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쪽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 관련주 하면 음식료, 먹는 거, 입는 거, 패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새로운 단어가 경기 소비주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경기 소비주. 경기 소비주는 소비주하고는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 비슷하죠. 뭐 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비를 많이 하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지난번에 제가 백화점 말씀드렸을 때 1분기는 명품을 많이 샀고 최근에 5월달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5월달 지표는 옷을 많이 사고 레저 쪽으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고요. 해외여행이 되면 결국 또 면세점 지표가 올라오겠죠. 그 해외 면세점 지표가 올라오면 또 면세점 지표에서 가장 핫하게 되는 게 그 화장품이잖아요. 뭐 그쪽이 좋아지는 거. 그래서 콘슈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경기 소비재로 사실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우리가 뭐 화장품, 옷, 뭐 레저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동차도 마찬가지 소비재거든요. 자동차도 소비재고 물론 이게 이제 산업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조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산업재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자동차도 소비이죠. 소비를 많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물건들이 전기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사게 되면 반도체 이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으니까 IT도 뭐 삼성전기가 결국은 휴대폰 사업과 많이 연관된 종목이잖아요. 그런 쪽도 본다면 경기 소비자라고 하는 것이 꼭 이제 의류, 뭐 패션, 레저 뭐 이렇게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만 아니라 네.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관련된 IT 쪽도 결국은 좀 여유 있게 좀 열어서 본다면 비슷한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용어가 좀 정리가 안 되실까봐 사실 명확치 않아요. 이게 선을 확 긋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크리컬이라고 하는 건 경기 관련이다 보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기 소비주는 일반 소비재랑 뭐가 다를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네요. 필수 소비재. 그렇죠. 필수 소비재는 경기와 상관없이 네. 우리가 밥 먹어야 되고, 예, 네, 예,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옷도 입어야 되고 치약시설 아무리 불경기라도 양치질해야 네. 되고 세수해야 되고 비누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필수 소비재인데 경기 소비주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뭐 고급 옷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고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는 거는 가전제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컴퓨터 그다음에 뭐 TV 자동차 이런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걸 경기 소비주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한 마디만 좀 더 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5월 지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세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이번에 5월 달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의류와 레저 쪽으로 돈을 많이 썼다.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컨슈머라도 돈이 어떻게 이동하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류와 레저 쪽으로 돈을 많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관련된 주식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이번에 5월달 지표로 보면 편의점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이 괜찮을 거다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조금 재밌습니다. 세 번째, 가구나 이런 쪽이 가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 거죠. 그러니까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게 어떤 게냐면 결국은 우리가 뭐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소 좀 주춤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홈쇼핑 관련주가 다소 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암시를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좀 다르게 차별화해서 접근하시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